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0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울산시장 선거에 이어 울산시 교육감 선거도 보수 후보 간 단일화가 성사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김주홍, 장평규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하면서 울산시 교육감 선거도 사상 처음으로 진보 대 보수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김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수 성향의 울산시 교육감 예비 후보인 김주홍, 장평규 후보가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진보 성향의 교육감에게 아이들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보 좌파 교육감에서 울산 교육 행정을 맡겨 대다수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작금의 사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진보 좌파 교육감에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더 이상 맡길 수 없다는데 김주홍 후보와 공감하고 후보 단일화에 합의했습니다. 단일화 방식은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을 선정해 각각 1000명씩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합산하기로 했습니다. 두 사람 간 맞대결이 아닌 노후키 교육감과의 양자 대결을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본선 경쟁력을 파악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11일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하고 원팀으로 보수 교육감 당선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성향의 현역 노후키 교육감 대 보수 단일 후보 간 맞대결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교육감 선거는 2010년부터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기 시작했고 5회 울산시 교육감 선거는 3파전, 6회 4파전, 7회는 7파전이었으며 맞대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인 노후키 정찬모 후보의 득표율 합산은 46.5%, 보수 성향 후보 5명의 득표율 합산은 53.42%로 나타났습니다. 진보 성향의 노후키 교육감이 재선에 성공할지, 보수 성향 교육감이 새롭게 탄생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울산시장 예비후보가 시민참여형 정책 제안을 접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까지 100여 건의 정책이 접수됐다며 이 가운데 태화강역 뒤편에 쓰레기 매립장을 활용해 파크 골프장을 건립하자는 제안과 장애인 전용 파크 골프장 건립 등의 제안은 공약으로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나머지 제안된 정책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제안자들에게 결과를 알려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동욱 남구청장 예비후보는 여천 배수장과 삼산 여천 매립장 일원에 생태공원과 복합문화시설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도심 곳곳에 생태휴식 공간을 조성하고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남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태환 중구청장 예비후보는 스마트 혁신도시 조성과 공공기관 추가 유치를 위해 개발 제한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중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식과 서비스 산업 첨단 도시로 거듭나고 울산 혁신 성장의 중심 도시로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에서 본선거에 오르게 될 국민의힘 공천자 66명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울산시장 후보는 중앙당 공관위가 김두겸 후보로 확정했으며 울산시당 공관위는 기초단체장 5명과 광역의원 지역구 19명, 비례 3명, 기초의원 지역구 32명과 비례 6명 등 모두 65명의 공직 후보자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권명호 공천관리위원장은 울산시당의 모든 당원과 조직을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지방선거 압승을 위해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국토교통부 소관 65개 위원회 가운데 절반인 32개가 개점 휴업 상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들 32개 위원회는 올해 1분기까지 회의를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 불신과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국회의원이 고령자의 경제권과 활동권을 보호하는
노인복지 관련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지역사회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금융위원회가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가 고령자 관광 지원 사업과 관련해 단체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대표 발의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실질적인 교원들의 업무 경감을 위해 단위 학교들과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이달부터 10월 중순까지 지역 초중고 특수학교 등 40곳을 대상으로 학교 업무 분석과 경감 과정,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소통하고 현장 지원 컨설팅도 함께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 업무 정상화, TF 구성 운영 방법과 총량 감축, 교무 행정 전담팀 구성 등 여러 사례들을 소개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민관협치지원센터가 즐거운 도시 울산을 주제로 시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공론장과 라운드 테이블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관협치지원센터는 교통과 환경, 예술과 문화 등 7개 분야의 공론장을 진행하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새로운 의제도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관협치지원센터는 울산 시민과 사회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건설 현장의 원자재 값이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한 부산, 울산, 경남의 하도급 업체들이 원자재 값 인상을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가 지난 주말 사이 건설사들이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어제부터 공사가 재개됐는데요. 그러나 원자재 값 인상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언제 또 일어날지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자입니다. 내년 4월 완공을 앞둔 야엄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모두 600여 가구가 들어섭니다. 현재 공정률은 42% 정도로 골조 공사가 한창이지만 지난 6일과 7일 공사가 잠시 멈췄습니다. 중국의 수출 규제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원자재값 상승이 문제가 된 겁니다. 시멘트 주 재료인 유연탄은 지난해보다 3배 넘게 가격이 인상됐고 철근도 50%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애초 계약 단가로 공사 진행이 어려워진 부산, 울산, 경남 철근 콘크리트 연합회가 건설사를 대상으로 공사비를 10% 이상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지난 6일부터 파업에 들어간 겁니다. 울산 지역에서도 10곳의 건설 현장이 파업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건설사가 연합회의 인상안을 받아들이면서 파업 사태는 우선 일단락됐습니다. 회원사들이 거래 당사자인 원청 사업장하고 주말에도 계속해서 소통 교감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일단 오늘 아침에 일찍 작업을 재개한 일부 사업장도 있고, 우호적으로 지금 방향이 많이 바뀐 사업장이 대다수 많이 나왔다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부산, 양산, 경남 지역은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레미콘 노동자들이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이번 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울산 지역 레미콘 조합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지 않아 공사 중단 피해는 없을 전망입니다. 저희 지역은 이미 작년에 도급비에 대한 협상을 2년간에 걸쳐서 어떻게 하겠다 해서 매듭을 지어 놓은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그렇게 도급비와 관련된 건으로 파업할 일이 없습니다.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울산 지역 건설 현장의 대규모 공사 중단 사태는 일단 한숨을 돌린 상황. 그러나 국제적인 돌발 사태가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건설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JCN 뉴스 박정필입니다. 일명 죽음의 도로로 불리던 범서군도 31호선 지제고개가 주행 안전성과 경관을 갖춘 도로로 재탄생했습니다. 울주군은 지난 2019년 5월 착공한 울주군 범서읍과 두동면을 잇는 범서군도 31호선의 선형 개량 공사를 완료하고 어제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90억 원이 투입된 이 도로는 굴곡진 선형을 개량하는 한편 경사를 기존보다 최대 1.8m 낮추고 겨울철 제설 취약 구간에 자동 염수 분사 장치 설치와 도로변 녹색 공간도 조성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조선해양 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 미래 기술 분야 스타트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은 한국무역협회와 어제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오픈 이노베이션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모집 분야는 친환경 기술과 미래에너지, 디지털 서비스 등으로 조선해양 부분 신사업 협력을 모색하고 향후 건설기계와 에너지 부분 등 전 그룹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종 선발된 협업 기업에는 한국조선해양의 인프라를 활용한 신기술 검증과 공동사업 참여 등의 기회가 주어지고 한국조선해양은 우수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상공인연합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쳐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당선 시에 울산형 재난지원금 예산을 즉시 편성해 지급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소상공인 회관 건립과 연합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울산보건환경연구원이 노후된 대기환경 측정소 3곳의 장비를 교체합니다. 대상은 남구 신정동과 여천동의 대기 중금속 측정소와 남구 신정로의 도로변 대기 측정소 등 3곳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노후된 장비 교체로 환경 대기 중에 중금속 측정 자료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현재 29곳에서 대기 환경 측정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6시 9분쯤 경북 경주시 외동읍 현대중공업 해양 배관 공장에서 4.9톤 규모의 액화질소 탱크가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이 공장 옆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의 식당 일부가 무너져 조리사 등 3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소방당국은 LPG 배관을 차단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며 사고 수습을 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불법 5개의 광고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벽면 이용이나 돌출, 지주 이용, 옥상의 간판 등 고정 광고물입니다. 해당 광고물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관할 구군에 자진 신고해야 하며 관련법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성화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즉시 철거 또는 1년 이내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울산시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5개의 광고물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통해 이행 강제금의 부과와 대집행 등에 나설 방침입니다. 동구청 돌고래 역도단은 어제 부구청장실에서 제10회 경기도지사기 전국장애인 역도대회 출전식을 가졌습니다.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평택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동구청 돌고래 역도단이 올해 첫 출전하는 대회로 여자 69kg 이하와 남자 83kg 이하 등 체급별 개인전과 단체전에 출전합니다. 지난 2014년 창단된 동구청 돌고래 역도단은 동구청 유일의 직장운동 경기부로 전국대회에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장애인 역도팀입니다. 중구청이 오는 9월 30일까지 제2회 울산 경상좌도 병영성 비행기 사진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사진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날아가는 비행기를 찍은 비행기 부문과 인물과 비행기를 함께 촬영한 인물 부문, 울산 큰애기 인형 등과 비행기를 함께 찍은 특징물 부문 등 각 부문별로 3점씩 최대 9점의 사진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중구청은 심사를 거쳐 모두 50점의 우수작을 선정하고 500만 원의 상금과 지역 숙박업체의 숙박권, 울산, 김포, 왕복 항공권 등 다양한 부상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